중화, 세계와 문명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 중국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자기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수세기 전 중국 대륙의 제국이 소국들로부터 숭상받을 때 쓰이던 개념. 그런데 제국이 망한 이후에도 이 중화 사상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중국 정부의 고압적 태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횡포를 정당화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소수민족들과 주변국들이 이 중화 사상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가 세계의 최고이자 중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에 그들은 틀린 문화와 사상을 없애거나 바꾸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화 사상이 중국 주변국들을 넘어서서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벌이는 기관, 중앙선전부라 불리는 이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중국 중앙선전부는 세계를 중화로 물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프로파간다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영화의 중심, 할리우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 중순, 영화 뮬란이 개봉합니다. 1998년에 개봉되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뮬란. 이를 원작으로 만든 디즈니의 실사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작 소식이 전해지며 손에 꼽는 기대작으로 주목받았던 작품. 그런데 정작 작품이 개봉되자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에 차있었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었던 원작의 훌륭한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고 전형적인 중국 무협 영화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작은 차별과 역경을 딛고 노력으로 위대한 영웅이 되는 소녀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과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큰 호응을 얻었죠. 그런데 실사판 뮬란은 난데없이 현란한 무공을 뽐내는 무협 영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라는 동양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한 나머지 스토리의 개연성은 사라졌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실사판 뮬란에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메타크리틱 유저 평점 10점 만점에 2.7점, 국내 포털 사이트 평점도 10점 만점에 2.3점밖에 안됩니다. 흥행 역시 대실패로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디즈니가 가진 티켓 파워에 비해 참사 수준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작비에 2억 달러가 들어갔지만 월드 박스 오피스 기준 수익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디즈니에서 만들었는데 원작과는 달리 괴상한 무협 영화가 나왔으니 대중의 반응이 차가운 건 당연한 거겠죠. 도대체 뮬란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바로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의 뮬란 제작에는 중국의 자본과 인력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 작품 자체가 크게 변하게 된 겁니다. 뮤지컬 요소를 완전히 빼고 무협 영화로 탈바꿈한 것은 중국이 선호하는 영화 스타일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작의 주요 인기 캐릭터였던 무슈를 제외한 이유는 중국에서 힘과 존경의 상징인 용을 개그 캐릭터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봉황을 집어넣었죠. 영화 공식 개봉 전 중국 관객에게 영화를 보여준 후 그 반응을 바탕으로 특정 장면들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뮬란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시진핑 주석과 닮아 있는데 이것이 노림수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슈는 뮬란이 가진 문제가 단순히 이런 영화 내적인 부분에만 그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뮬란 역에 캐스팅된 배우 유역비. 그녀는 2019년 홍콩 반중 시위가 한창일 당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지금 홍콩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법 개입과 탄압에 의해서 촉발된 시위. 이 상황에 유역비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을 적대하며 공개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홍콩 인권운동가를 비롯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뮬란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뮬란의 엔딩롤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엔딩롤 공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안들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르판 자치구 공안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단체는 소수민족 위구르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는 일을 하는 악명 높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디즈니의 책임자는 영화 제작을 허락한 국가와 지방정부를 영화 크레딧에 넣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 기관에까지 감사를 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디즈니가 중국 공산 독재 정부의 인권 탄압에마저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미국의 정치권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 의회 중국위원회는 디즈니에게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고, 미 상원의원은 디즈니가 중국의 현금에 중독됐다며 디즈니는 중국 공산당 기분을 맞추기에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에 휘둘린 디즈니.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작품 뮬란.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단순히 뮬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문화 침공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할리우드 시장은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에 완전히 잠식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검열에 의해 혹은 중국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중화 사상의 기준에 맞게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아후아 미디어로부터 대거 투자를 받은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노골적인 중국 홍보 영화로 돌변했습니다. 미국 시가지가 주요 배경이었던 시리즈가 중국 배경으로 바뀌었고 중국을 위한 각종 간접 광고로 가득합니다. 중국 완다그룹의 영향력 안에 놓인 퍼시픽 림 시리즈 역시 주요 배경을 중국으로 바꿨습니다. 세계를 구하는 군단의 사령관을 비롯해 주요 캐릭터들이 중국인으로 바뀝니다. 중국의 뛰어난 첨단 기술과 리더십으로 인류를 구한다는 식의 내용 전개입니다. 중국 루이 미디어와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드웨이. 세계 2차 대전의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던 미드웨이 해전을 다루고 있는데 일제에 맞서는 미국인 주인공이 느닷없이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중국인들에게 있었다는 식의 내용 전개입니다. 미군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인데 중국인들을 과도하게 조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블의 아이언맨 3편에는 중국판 추가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DMZ의 투자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의 역할과 활약이 비중 있게 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프로파간다와 같은 장면까지 나옵니다. 영화 마션에서는 중국이 홀로 남겨진 미국 우주인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영화 2012에서는 중국인들이 인류를 구하는 방주를 만듭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서는 외계인 침공에 맞서는 지구방위군의 주요 구성국가로 중국이 활약하고 사령관과 파일럿 등 주요 캐릭터 역시 중국인들이 맡습니다. 이렇듯 최근 나온 수많은 영화들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또 때로는 은근슬쩍 중화와 관련된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불편해하는 내용 역시 전면적으로 수정됩니다. 맨인 블랙 3편에서는 차이나타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주요 장면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월드워 Z의 소설 원작에서는 중국이 좀비 사태의 최초 발생지였으나 중국에 의해서 최초 발생 국가가 한국으로 바뀝니다. 지난 23년간 할리우드 영화에 중국인 악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현재 할리우드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검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들 역시 이러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히 중국 정부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미국인 배우가 있다면 업계에서 퇴출될 정도입니다. 유명 배우 리처드 기어는 티벳 자유화 운동을 했다가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에 출석해 중국의 검열에 의해서 미국 영화 산업이 크게 휘둘리고 있으며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에 대해 침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리처드 기어는 영화 제작자들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같이 일을 할 경우 자신들의 커리어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합니다. 중국이 할리우드를 이렇게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 돈입니다. 중국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할리우드를 집어삼켰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을 통한 검열입니다.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사실상 국가 소유이며 그들의 자본 역시 국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투자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할리우드의 제작사들에 투자해왔습니다. 미국 영화사 레전더리 픽처스는 2016년 중국 기업 완다그룹에 의해 35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2017년부터 상하이 필름그룹과 화화미디어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습니다. 이는 파라마운트가 제작 중인 영화 비용의 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엠블림 파트너스의 경우 지분 일부를 알리바바가 인수했고 앞으로 알리바바가 영화 제작, 투자, 홍보, 배급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동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STX 엔터테인먼트는 텐센트로부터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할리우드의 굵직한 제작사들은 이미 중국 기업들,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영향력 안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거대 자본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리우드의 제작사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만드는 영화들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할리우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영화만을 내놓도록 노골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 선전을 위한 영화까지 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스크린 쿼터를 통한 자가 검열 유도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영화를 비롯한 문화상품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해왔습니다. 해외 영화 등이 들어오면 자국민들의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서도 협정 위반이라며 경고해온 사안이지만 중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영화 시장을 부분 개방하기로 한 중국은 매해 34개의 외국 영화들을 수입 허용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쿼터제는 할리우드의 판을 흔듭니다.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되기만 하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박스 오피스 규모는 매일 커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근접한 수치까지 기록했습니다. 성장세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간 덕에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개봉하기만 하면 미국 시장에서 대박을 치는 것과 같은 수익을 기록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혹평을 받고도 중국에서 개봉을 해서 큰 수익을 창출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영화 제작사들은 중국에서 개봉할 수 있기 위해 최대한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영화들을 알아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학단체 팬아메리카가 발표한 보고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베이징에 의해 검열당하다에 따르면 이제 할리우드는 중국의 요구가 없어도 알아서 중화사상을 반영하고 중국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검열에 통과해서 중국 시장에 개봉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작품성 등 영화 내적인 요소는 물론 도덕적 가치마저 포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현재 중국에 의한 할리우드 잠식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 독재 세력에 대한 미화는 물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마저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영화협회를 찾아 할리우드가 중국 검열 기관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호소한 이유기도 합니다. 세계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문화 산업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규모의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건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중앙선전부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기관은 오랜 기간 선전선동 활동을 해온 프로파간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이 벌이고 있는 사상전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전부는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전달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인프라들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친중 여론을 만들고 중화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할리우드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특별보고서 베이징의 글로벌 나팔수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프로파간다 매체들의 세계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왔던 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명 서방 매체에는 차이나와치라는 면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해당 매체에서 따로 발행한 중국 전문 뉴스 섹션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면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신문사가 영문으로 제작한 프로파간다 뉴스입니다. 중앙선전부가 중국 일보 등을 통해서 유력 매체의 광고면을 사들여 거기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식과 주장들을 싣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일보의 연간 운영비는 지난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 내 매체에 선전물을 싣기 위한 비용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서도 중국의 프로파간다 활동이 활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선전부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업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기업 중흥통신을 통해 계약을 맺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전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2017년에는 파키스탄의 국영방송이 이 그물망 안에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 TV방송의 경우 무려 황금 시간대에
중국 국영 매체의 컨텐츠를 담은 차이나아워를 방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외국 매체 점령은 중국 최고 지도층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앙선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꼭두각시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영화, TV, 신문, 라디오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의 여론을 만드는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들과 댓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상당수 매체와 컨텐츠에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입김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할리우드 영화나 외신들은 물론 대한민국 미디어에도 중국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로 중국이 한국에게 횡포를 부릴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각종 부당한 제약을 줘서 한국 기업들은 물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앞에 저자세로 나와 중국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전신 광전 총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TV에 나온 대만 출신 아이돌이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횡포를 부려서 기어코 사과를 하게 만들었던 것도 그들이고, 한국 TV에서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이 못 나오도록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그들입니다. 중국의 문화 세뇌, 전 세계에 걸친 이 중화 침공이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자본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투자를 한 기업이 무슨 조건을 걸든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 다른 주체가 간섭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산 독재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투자 행위는 자유로운 경제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부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게다가 자국의 시장문은 굳게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컨텐츠만 허용하면서 세계 시장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각종 반인륜적 행위들을 지원하는 악행입니다. 중국의 침공. 6.25 전쟁 때처럼 단순히 중공군들이 물리적으로 쳐들어오는 것만이 침공은 아닙니다. 편법을 통한 경제적 침공, 자신들의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문화적 침공, 이들 역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엄연한 침공입니다. 각종 반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 자본으로 세상을 뜻대로 물들이려고 하는 중국 공산 독재 세력.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거대 자본 유입 규제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